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 마지막 동료 모의고사죠. 먼저 결과 보면은 평균 점수는 58점, 최고 점수는 87.5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참고하시고. 하여튼 마지막 강의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가자.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며칠 남았어요? 이제 3주도 안 남았죠? 19일, 그죠? 예,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서는 문제를 안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평상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 그 문제 하나 푸는 시간에 내가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읽고 있어. 쉽게 말하면 가성비로 따진다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머릿속에 제대로 들었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문제를 푸는 건데 막판에 가서는 그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만 하는 게 좋다? 책을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볼 책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요약집이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요약집으로 쓰겠지만 다른 데서는 두 군데서는 기본서로 쓰고 있어요. 이게 기본서야 그냥. 책도 기본서도 없어. 이게 기본서야 그냥. 이것만 봐도 충분해. 여러분들 그동안 외부 모의고사도 시험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이 책 찾아보시면 웬만한 거 여기 있어 없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없는 거 끼티 없죠.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이것밖에 없지. 웬만한 문제는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책만큼 완벽하게 쓴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서 겸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한번 정독을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10일 남겨놓고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책을 읽으세요. 그럼 10일 전에 읽었던 건 어쨌든 머릿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남아.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남아있어. 시험장 가서 잘 생각하고 이거였었나? 이거였었나? 하고 찍어봐. 그럼 찍는 게 거의 답으로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정답으로 손이 가요. 갑니다. 그게 자기 감각이라고 하거든.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왜? 어삼이사니까 이거였나? 저거였나? 헷갈리니까 자꾸 뭐 하죠? 위축돼. 자신감을 잃어버려. 찍으면서 무슨 생각 들어? 에이,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 어디 가야 되지? 예, 돈대보이. 이거 찾고 앉아있어. 예, 왜? 벌써 떨어질 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창피해서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마지막까지 뭐 한다? 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올 때는 뭐 같았는데? 과락 같았어. 이거 분명히 나 이거 과락이야. 근데 막상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몇 점이야? 70점 맞았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머릿속에 쌓여있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거 소홀히 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적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 근데 막상 풀 때는 자신감이 없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잘 모르겠어. 그래도 손이 가는 대로 잘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점수 60점, 70점 맞는 사람 수두룩하다는 거. 과락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맡긴 잘 하셔가지고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1번부터 국토위계미 용역하는 법령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악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한다. 자, 지정할 때 국장하고 시도사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시도사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지정은 둘밖에 없어. 국장 아니면 도지사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하고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정하고, 그럼 수립은 누가 하죠? 원칙적으로 시도사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예, 수립권자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시도사들이죠. 그걸 혼동하지 마실 건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를 혼동하지 말라.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악에 속해 있는 경우는 누가 정하죠? 도의사가 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정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라.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다. 요거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 잘 들어봐. 중앙행정위원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에게 뭐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중앙행정위원장은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는 누가 가능하다? 중앙행정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네 번째,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군구 단위로 지정합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죠?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
시군구에서 구는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시에 있는 군만. 광역시군은 관할구역이 아니라 그랬죠? 광역시 자체가 관할구역이야. 그 일부인 광역시의 일부인 광역시 군. 강화군, 옹진군. 되죠? 그 다음에 군을 쪼개버리라 했어. 일반 군을 쪼개면 뭐가 나오죠? 읍하고 면만. 그러면 그 구, 광역시군, 읍면 이런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었죠? 네, 이거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지정대상 지역, 예, 27회 때, 28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거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시고. 자, 5번.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질문인데,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의장, 관계시도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5번은 조심할 게 첫째,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뭐 하는 자 있었어?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들어있었죠? 중앙행정의장, 시도사, 시장수는 국장이나 도사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하고 그래 요청이 들어왔어. 그럼 뭘게? 지정할래. 그럼 지정하려면 지정 절차는 몇 단계? 2단계입니다. 지정 절차가 그 다음 밑에 거야.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하고 지정하는 절차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럼 위에서는 지정해 주세요라고 중앙행정의장이나 시도사나 시장수가 지정이나 변경을 뭐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럼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 지정할게. 그럼 지정 절차에 들어가야 되죠. 지정 절차는 몇 단계? 2단계. 뭐뭐 거친다? 첫째 의견 청취, 두 번째 심의, 의심 절차를 거친다. 의심 절차죠. 그때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의견을 누구 의견 듣느냐. 자, 우리 책에 한번 보실래요? 책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고 가. 15페이지 15 밑에 맨 밑에 지정 절차 나오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는데 시도사하고 시장우수 지 밑에 있는 애들 의견 듣는 거죠. 근데 잘 봐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듣는데 중앙행정의장, 시도사, 시장우수 이렇게 돼 있죠. 가만히 있어봐.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누구랑 의견을 듣는다? 누구 의견을 듣는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 장관한테 누가 도의사가 장관한테 가서 야 내가 여기 지정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얘기 좀 해봐. 밑에 있는 쫄따구가 위에 있는 자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이 법을 만드는 새끼가 헷가닥해버린 거야. 중앙행정장을 위에다 넣어야 되는데 국장한테다 의견 준데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도지사가 의견 드린다. 중앙행정장을 거기다 떡하니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누구는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만 듣는 거로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도지사가 누구 의견을 듣는다? 중앙행정장,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거는 법을 만드는 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넣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날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이게 시험 문제 난 겁니다. 따라서 잘 들어봐. 중앙행정의장하고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건 국장이 아니고 누구란다? 도지사가 의견을 듣는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럼 도지사가 의견 들었을 때는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될까? 의심, 심의는 도의사니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 문장을 맞게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잘 봐요. 첫째, 지금 말한 대로 5번을 국토교통장관을 뭐로 바꾸면 돼? 도지사로 바꾸면 돼.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의장,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국장을 그대로 두고 뒤를 고쳐봐.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라 변경하면 누굴 빼고 관계 중앙행정을 빼고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다음 중앙도시의 심의시다. 뒤를 고쳐도 되죠? 따라서 이 5번 문장을 보면서 두 가지 방법 어떤 거로 고치든지 관계없어. 다만 한 가지 마지막 점심할 건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의 심의지 국장이 지방도시의 심의 같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중앙행정의장이 들어가는 게 국장의 의견을 듣는 건지 도의사 의견을 듣는 건지 중앙행정의장 의견 듣는 게 국장이 도의사인지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할 거. 본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엉터리 만든 법이고 이 엉터리법을 시험 문제 그대로 내놓는데 어떻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시험 문제에 났었다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만 정답. 2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1번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위반 제한은 누가 할 수 있죠? 주민, 괄호 열고 이해관계자 포함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이랬어야 되죠. 2번 산업, 유통, 개발진 인지구 지정 변경해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 들어가야 되죠? 그때는 얼마큼 동의받는다? 예, 기사, 나이 이렇게 그랬죠? 이때 기사, 나이 그랬더니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기사, 나이 나 돌아버립니다. 기사, 나이래. 맞아요? 아니거든요. 기사, 그죠? 나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라는 거. 기사, 나이. 그래서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때 국군지 면적 포함 제외. 예, 국군지 제외까지 기억해야 돼. 이때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의 3분의 나보니까 뭐죠? 기반시설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니까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입니까? 면적이야. 그것도 기억해요. 혹시 종수로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된다. 땡 틀려요. 기사 나이만 자꾸 앉아있지. 앞에 토지 면적인지 토지 소유자인지 또 국군지 포함인지 제외인지 아셨죠?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2번은 맞죠? 틀려? 예, 2번은 맞죠? 틀린 문장 없어. 3번 위반권자는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시견의 심의까지는 거치잖아. 뭐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문이니까 도시계획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어이 주민들로부터 여기다 도시관리 위반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거 해줘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한번 위원들께서 한번 검토해서 나한테 의견 좀 가지고 와봐.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뭐 정도 하겠다? 참고 정도 하겠다. 그 참고 정도 하는 걸 뭐라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심의를 거치는 거하고 자문을 거치는 건 전혀 달라요. 심의는 뭐죠?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어요. 심의를 거친 건 아무리 결정권자라도 그 심의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 아셨죠? 근데 뭐 하는 것? 자문은 상관없어. 그냥 들어보는 정도야. 알았어. 내가 결정하는데 참고 정도 할게. 이게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책에 보면 있어요. 4번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최대 40일 내에 도시군 관리계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자, 이것도 둘로 나눠봐야 되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제한일로부터 4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랬으니까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하니까 결국은 45 플러스 30, 75일 이내에 이렇게 돼야겠죠. 예, 말을 잘 새겨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은 원칙을 낸 게 아니야. 다 무슨 질문들이 많아? 예외가 많아요. 항상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 보는 이 문제는 원칙보다는 괄호 속에 있는 것들 아니면 다만 하고 단서조항에 있는 거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 문제 정답이 그쪽에서 나거든. 옛날에는 원칙에서 정답을 냈는데 요새는 원칙이 정답이 아니야. 괄호 속에 있거나 다만 하고 단서다는 거 있죠? 여기서 정답을 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문장 많이 읽으면 뭐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정답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 대부분은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많이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다가 갑자기 예외 질문 많이 보니까 뭐죠?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고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정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 뭐 시잘데없이 문제집 이런 것도 사둬놓고 또 이것도 풀어보내 저것도 풀어보내. 그거 한마디로 지랄하는 행동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뭐만 알아? 지금 준 문제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4회까지 풀었으니까 몇 문제야? 160문제. 플러스 100선 있었죠? 그 합치면 몇 문제야? 260. 뒤집어 씁니다. 거기 있는 거 더 이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뒤집어 쓰는 거지 더 이상 다른 데 뭐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있는 문제라도 정확히 숙지하셔라. 이거 문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우리 160문제 4회분에 겹치는 지문은 거의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한 문제도 한 문장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요 같은 박스 안에 있어도 1번 거 냈으면 다른 데 낼 때는 3번 거 내고 다른 거 냈으면 5번 거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벗어나겠지. 똑같은 걸 같이 낸 지문은 한 문장도 없다는 거. 그만큼 160문제 만들 때 내 영혼을 담아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것만 해도 꼭 공부하고 가시라 라고 낸 거니까 이거 한 번만 전체 4회분 푸는 거 빠른 속도로 한 번 다시 마지막 볼 때 풀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다 하셨죠? 마지막 몇 문제하고 100선 문제하고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 자, 4번은 그럼 마저 틀렸죠?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없다. 맞아요? 예, 얼마큼 부담시킬 수 있죠?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기까지 해야 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없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죠? 국장,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22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우리 요약집 20페이지 맨 위에. 자, 두 번째,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 이걸 한마디로 건축제한이라고 표현하거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본다? 건축제한. 그 건축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한 사유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기지산 태이. 그 중에 몇 번째 거? 태. 지구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지구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또 디귿은 그럼 옳은 걸 모두 골라놨으니까 몇 번 맞죠? 기억하고 니은 맞죠? 근데 밑에 올려놓은 봤더니 디귿 리을은 아예 나올 것도 없어. 그죠? 그럼 정답은 끝이야. 그럼 디귿 리을은 왜 틀렸는지는 봐야지. 본고사에서는 안 봐도 되지만 여기서는 봐야 되죠? 디귿. 해당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가 위반한 경우 기초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기초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옆 페이지 23페이지 박스 속에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있어. 자,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를 최근 시험 문제 그거 20, 32회 때 재작년에 나왔던 거야. 도심지라고 한다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어. 도심지라고 한다고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럼 상업지역은 어디에 속하죠? 거기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걸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랬잖아. 그 괄호 속에 도심지란 상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거는 다른 소리로 뭐라 생각하더라? 도심지에 위치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리을 시도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절차에서 봐요. 원래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는 누구죠? 시도의사들이 결정권자고,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었죠? 최고대빵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적으로 뭐하는 자들?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하는 자?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라 그랬었죠. 그럼 이 결정권자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가 거치죠?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결정 절차는 몇 단계? 2단계. 2단계로 했죠.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뭐한다? 결정한다 했을까? 결정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라는 요 2단계를 거친다야. 요거까지 해서 3단계라고 하면 안 돼요. 위반하고 협의하고 심의하는 요 2개 단계. 그래서 이걸 결정 절차 2단계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때 협의하거나 심의할 때 뭐가 지금 여기 중요한 거죠? 협의. 누가 할 때? 요거 시도의사하고 시장군수들. 물론 시장에는 대도시장도 들어가요. 그래서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뭐 할 때?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랑 협의하죠? 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해요. 얘들은 누구랑?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라 됐어. 근데 이 중에 특히 누구하고도 협의되는 게 있다? 국장과. 그 중에서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몇 번은 꼭 기억하라? 1, 3번은 꼭 기억하라고 해서 최소한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죠? 바로 여러분들 책 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박스에서 시도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누구랑? 그냥 행정기관의 장하고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도 협의된다? 국장하고도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고 몇 가지 있죠? 4가지. 그 중에 1번은 뭐라고 했죠? 이건 여러 번 했었는데 국장 자기가 입안하고 누가 결정했어? 국장이 결정했어. 그걸 감히 여기 감히란 말을 집어넣어. 감히 누가 그걸 변경하려고 그래? 시도사 새끼가. 그럼 위에 있는 대빵이 입안하고 결정한 걸 밑에 놈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바꾸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국장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국장하고 뭐 해야 된다?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있었고 또 하나 여기가 뭐로 정돼 있었죠? 개발 제한구역. 근데 이번에 그걸 누가 했어? 해제했어. 그럼 지정은 누가죠? 국장이. 그럼 해제도 누가 해야 돼? 결자 해지라고 그러죠? 매듭을 묶은 자가 지가 풀어야 되잖아. 그럼 지정한 것도 국장이 개발 중에 줬으니까 해제도 국장이 됐어. 국장 해제할 때 심심해서 해제한다? 이유가 있으니까 해제했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해제하지 뭐 그냥 해제하지 않잖아. 근데 거기서 누가 도시관리를 결정한다? 시도사, 지가 시장수들이 도시관리 결정하려고 한대. 그럼 지들이 결정할 때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 최초로 수립하는 것만 이거는 시도사, 시장수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될까? 안 돼. 누구 찾아가야 돼? 국장한테서 국장님 당신의 해제한 그린벨트 안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관리객 이런 걸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뭐 필요하다? 협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더라. 이게 3번 내용이야. 그래서 1, 3번은 최소한 꼭 기억해두라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가나다라 다 기억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 2개는 확실하게 정리할까? 그 내용이었었죠. 따라서 리얼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국장과 협의하라고 그랬어. 예, 국장과 협의하라 그랬죠. 언제 국장한테 승인받으라 그랬어. 그래서 틀렸어. 결국 기억 리엇만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지구다리객구로 지정되지 않은 어디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조례로 정하는 건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책에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21개 용도지역마다 뭘 건축할 수 있는지 그거 다 내가 어떻게 책에다 써놓고 그거 써놓으면 뭐 할 거야? 애우지도 못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냥 감으로 풀으란 얘기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하면 어디죠? 도시죠. 외지역이죠. 그중에 가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 도시적, 외지역 중에 가장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죠? 계획관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토지를 다룬다면 가장 도시적, 외지역에서 개발하는 거 다 어디야?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야.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쏘는 건데 감으로 풀어야 돼. 첫째, 어떤 건 건축할 수 있을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면적이 얼마죠? 받은 면적계. 1종 근생에 속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규모 얼마? 얼마? 실무하는 분만 알아? 30제곱미터 미만이야. 따라서 몇 평? 9평이야, 9평. 알아두세요. 제발 좀. 공인중개사 하시려는 분이 지들이 차릴 사무실 규모가 1종 근생인 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서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고. 아니잖아. 자, 얼마? 1종 근생에 속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은 규모가 얼마? 30제곱미터 미만. 미만이야. 따라서 몇 평? 9평.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2종 근생에 속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규모. 왜 없어? 규모 있지. 30 이상 500 미만. 30 이상 500 미만. 뭐 그렇게 큰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자, 30 이상 500 미만. 요 사이는 몇 종? 2종 근생. 그러니까 웬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다 뭐죠? 2종 근생으로 보시면 돼. 상당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00 이상 돼버리면 그때는 일반 업무시설이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업무시설이야. 그럼 이제 결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그 크기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진다? 3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1종 근생. 두 번째, 2종 근생. 3종 일반 업무시설.
이거 설명했었어요. 뭐 지금 또 설명하고 있어야 되냐. 최소한 이 정도 이렇게 하라. 자, 이거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계획관리직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일부러 시험 문제 낸 거야. 그래서 뭐 어렵게 정답이 뭐 입에 주어졌는데 1번이 정답이야. 그럼 아파트는 안 되죠. 왜? 5번하고 비교해봐. 5번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계획관리직은 못 져요. 그럼 계획관리직은 최대 몇 층만 질 수 있어? 4층까지만 질 수 있다니까. 4층을 초과하는 건 안 된다 이 뜻이니까 4층까지는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는 4층짜리 아파트 있어 없어? 세상에 없죠. 아파트는 아무리 적어도 주택으로 쓰는 게 몇 층은 돼야 돼? 5개층 이상은 돼야 되잖아. 그죠? 주택으로 쓰는 게. 따라서 4층 초과되는 건 못 짓는다 그랬으니까 뭐는 안 된다? 아파트 당연히 못 짓는다. 그럼 5번은 이제 날라갔어. 그럼 의략설, 업무시설이 문제거든. 의략설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야, 무슨 놈의 시골집에 무슨 술집 나이트클럽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건 없을 거야. 그것까지는 풀었어. 문제는 업무시설이 찜찜한 거야 이제.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1번하고 4번 갖고 씨름하고 앉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해봐. 뭘 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중개업하려고 하는 그 중개사무실 짓는 걸 냈겠지. 뭐 쓰달씩 업무시설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풀으라고 낸 거야. 그 4번은 한번 보자. 72.7%니까 잘 푸셨어.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것도 무슨 실력이야? 통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냈을 때는 출제자가 이걸 왜 내려고 했지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봐. 그럼 생각보다 오히려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5번. 국토개법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이때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의 대지가 있고 여기다 뭐 하는데? 건축물을 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건축물 짓는 무슨 면적?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건물 지려고 하는데 건축 면적은 몇 제곱미터,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는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야? 땅을 살려면 건물 짓는 걸 전제를 해놓고 여기다 건물 짓는다면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야 이걸 건물 져가지고 내가 분양한다면 평당 얼마씩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건물 규모를 짓는 걸 알아야지 뭘 이 땅을 사든지 말든지 하지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일단 대지 면적은 얼마랍니까? 1000제곱미터라고 주어졌어. 전체는 1000제곱미터래. 주어졌죠? 자, 그리고 어디에래?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래. 그럼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란 결국 어디를 말이야? 미지정지역. 미지정지역이야. 용도적 지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미지정지역에서 뭐 할 때 첫째 뭘 지을까?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요 적용은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 세 가지 적용은 뭘 적용한다 그랬죠? 아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용도지역이 지정될 거 아니야. 그럼 용도지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 21가지 중에 가장 해위자는 심은죠.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이런 제한을 뭐한다? 적용한다. 자연보전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는 뭐로 생각하면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렇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아니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같은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랬지. 그렇다고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건 아니야. 역시 무슨 지역이야? 그냥 미정지역이야. 또 미정지역이라 해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한 거라면 다 땡 틀려요. 미정지역은 그냥 미정지역일 뿐이고 다만 행위제한만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이런 행위제한을 그걸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 지을 때 주어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만 하고 지상층은 안 짓고 지하층은 안 짓고 지상층만 건축하고 자연환경 보전 적용되는 건폐율은 자연환경 보전 주어졌어. 건폐율은 몇 프로랍니까? 20% 이하로 짓고 용적률은 몇 프로랍니까? 예, 용적률은 80% 이하로 지한다. 자, 사실 실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래. 자, 그렇다면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먼저 이런 계산식은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산수 시간에 방정식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2학년만 돼도 배우기 시작해. 그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그럼 건축면적이란 문장이 나오는 요 건축면적이란 단어가 나오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무슨 방정식이죠?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건축 면적 이걸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 돼. 자, 건폐율 몇 프로라고 주어져 있어? 20%. 그럼 20%는 20은 대지 면적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1000. 그럼 1000분의 건축 면적 모르니까 X. 맨날 배웠잖아. X. 그놈의 X. 수학 시간에 뒤지게 많이 봤다면 X.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뭐 먼저 풀으면 되지. 여기까지 해놓고 또 못 푸는 사람 있어? 어떻게 풀으면 돼? 땡땡땡땡 지워지죠? 그리고 10은 나누기는 1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그래서 이걸 넘기면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200. 그럼 이쪽은 뭐죠? X만 남았잖아. X는 200. 그러니까 결국 건축 면적은 얼마란다? 200제곱미터를 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을 구하는 건 어디서 구하면 되죠?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 이코로 대지 면적분의 뭐죠? 연면적. 그리고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뜨는데 주어진 조건 봤더니 그런 거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래. 그런 거 생각 쓰지 말래. 연면에서 제외되는 것들 그런 거 고려하지 말래. 곱하기 100.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용적률 몇 프로? 80%는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은 모르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기는 Y지. 뭐 X요. 계속 X까지 할게요. 그럼 Y 곱하기 100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땡땡땡땡 이거 넘어가서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그럼 뭐죠? 800. 이게 바로 Y는 800이 나오더라. 그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200, 대지 면적은 800. 어려운 거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못 풀었어요? 5번 볼게. 그래도 잘 풀었네. 뭐 71%. 근데 1번을 정답하는 사람이 뒤지게 많아. 나머지는 거의 다 1번이야. 뭐로 돼서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할수록 제한을 받지 않냐고 건축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럼 용도지역 지정 없는 지역은 200층짜리 건물 줘도 되고 지못대로도 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장차 어떤 용도적으로 지정될 건지 21가지 중에 지정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1가지 중에 일단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 행위자인 심한 걸 적용하지 가장 완화되는 거 지멋대로 정한다. 그럼 그 개발 뒤지게 용도적 지정되지 않는 것 그건 지들 멋대로 개발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거죠. 뭐 책이 있어 없어? 몇 페이지에 나와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걸 의미해서 여러분들께 문제 낸 거야? 32페이지에 있는 거야.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밖에 제한해가지고 미지정 용도서의 행위 제한, 미세분 용도서의 행위 제한 둘 다까지 나오죠? 그거 갖고 낸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6번. 시가와 주정구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은 두 사람이야. 원칙은 시도사만이야. 여기 누구는 빠져? 대도시장 안 들어간다고 특히 조심하시고 시도사만 지정까지 대도시장 없어. 그거 조심하시고.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은 국장의 직접 지정권자가 된다. 자, 맞죠? 2번. 시가와 주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지정 목적. 맞아요? 세 번째. 유보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이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중요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조례인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지방자치 만드는 법이 아니고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3번은. 그래서 하나만 틀린 거 아니야. 두 군데가 틀렸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 다음 5번.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정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슨 사업만?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아무 때나 막 시행해도 됩니까? 아니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37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37페이지 밑에 거기에 시가와 주정에서의 행위전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 여부,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 두 가지 나오죠? 그 중에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가와 주정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세 가지. 첫째,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의장의 요청이 있을 것. 세 번째,
시가와 추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 그렇게 세 가지 아셨죠? 짜박또박 잘라서 세 가지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따라서 그건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7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위한 실시계획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 자, 이거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라고 그랬고 올해 조심해서 보시라 그랬어요. 몇 페이지? 45페이지에 보시면 45페이지 중간 밑에 쪽에 나오는 겁니다. 45페이지 실시계획의 실효 및 그 효과하고 나오죠? 그건 작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스 속에 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후에? 10년 후에 뭐가 됐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받아서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뭐였죠? 실시계획을 고시됐어. 그래서 실시계획이 고시됐어. 그럼 일단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내에 공익사업법에 따른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결 신청이 없더라. 재결 신청이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더 이상 협의하지 말고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뭐 해달라고? 보상 금액 좀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무슨 신청? 재결 신청.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금액 좀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재결 신청을 몇 년 내에 안 한다? 5년 내에 하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될까?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그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만 써놓은 거야. 그럼 정답은 10년, 5년, 5년. 1번이죠. 8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사업이 다 끝나면 비용 부담 몇 페이지? 46페이지. 46페이지 밑에 중간 밑에 나와요.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국가가 할 때는 그 국가가 예산에서, 지방자치 할 때는 그 지방자치, 행정청이 아닌 자 할 때는 그 놈이 부담함을 원칙을 한다. 그랬죠? 그 자가 부담한다 해서 그 자자가 무슨 자자야? 놈자자잖아. 근데 왜 그걸 놈자로 썼지? 난 도대체 이거 번역할 때 보면 왜 그죠? 자자를 갖다 뭐는데 왜 한자 보면 놈자자라고 돼 있어. 놈자자. 우리가 그놈, 이놈, 저놈 하면 놈자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우리 욕으로 보잖아, 그죠? 근데 욕으로 하는데 자자 쓰는 게 낮춰보는 거죠. 욕으로 보는 거야. 하여튼 그 자가 부담을 원칙을 한다. 그놈이 부담을 원칙을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럼 2번 국장이나 시도사들 이 행정청들은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다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윗사람이 자기 다른 이익을 받는 쪽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3번 그때 국장은 시도 시군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행정 안전문제 해봐라. 이거 예를 드는 게 뭐였었죠? 이거 예를 드는 게 춘천 막국수 생각나야 돼. 경춘 고속도로 만들면서 춘천시가 서울 시민들 때문에 많은 이익을 받죠. 그렇다면 춘천시도 비용 일부 부담하라 라고 국장이 그 경춘 고속도로 만든 국장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죠. 그때 비용 부담시키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행정 안전부장과 협의하라 라는 거 있었어. 그거 설명했던 걸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획재정과 협의한다? 땡, 틀렸죠. 그럼 4번 시도사가 시행자인 경우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강, 특시, 특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과 먼저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위에 있는 누가? 행정안전부장이랍니다. 이거 국장이 정한다면 안 돼요. 항상 비용 부담에 관한 최고 책임자는 누구다? 행정안전부장관이야.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볼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47페이지 답은 보세요. 위에 시도사가 아니고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 그래서 위에 시도사 할 때는 협의해서 먼저 부담시켜.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한다 그랬어. 근데 밑에 시장군수가 하는데 다른 시군에다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그래. 시장군수가 다른 시군 거 이런 데도 비용 부담시킬래. 그때는 어떻게 될까? 먼저 협의해.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돼. 그때는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끼리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해주고? 그건 행정안전부장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결정하고 같은 도내 시군끼리 금액 결정이 되는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무조건 행정안전부장만 찾으면 안 돼. 이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다른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됐어.
이 시군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지하고 협의가 안 돼. 그때는 누가 결정해 준다?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행정안전부장만 있는 거 아니야.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서 설명드렸어요. 곧 시험 문제에서 나는 건 아닌데 아직 난 적은 없어. 그래도 혹시 여기까지 난다면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아까 제가 시도사나 국장이나 시도사가 비용 부담시킬 때 전부 부담시켜서 해서 다른 지방자치한테 일부만 부담시켰어서 일부만. 전부 다 부담시킬 수 있다? 땡 틀립니다. 전부 부담하려면 지가 왜 만들어? 그죠? 그 부담하는 거 보고 만들라면 되지. 그러니까 일부만 부담시킨대. 그 일부 범위는 얼마까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책에 없어요. 책에 안 써놓은 거야. 그건 맞는 문장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다음,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아까 3번이었었죠? 예. 다음 9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개발행위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9번 문제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63.6%는 나왔네. 9번은 자, 첫째.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우리들 책 어디 갔어? 개발행위 58페이지. 거기 보면 박스 바로 위에 써 있어요. 박스 바르면 다음 같을 때는 그 관할구의 장들한테 허가받으라 해놓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죠?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26회 때 시험 문제 났나? 그 박스 바로 위쪽에 써 있어요. 이것도 조심할 것. 그것도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죠? 그럼 두 번째.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하는 건 어디에 나오죠?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토지 분할의 박스 속에 다시 동그라미 가나 중에 나번에 있죠? 그때도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무슨 대상이다? 허가 받고야 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오라. 니은 자 들어가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리을, 디귿, 경작위한 경작을 위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원칙적으로 허가 받는다? 잘 생각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받아라. 경작위한 토지 형질인데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런데 먹기를 바꾼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 동그라미 3번 가운데 박스에 가나다라 중에 답번에 나오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 허가 대상이야. 근데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더라고. 거기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건 허가 안 받아요. 그럼 기억도 안 받고 디귿도 안 받고, 그죠? 근데 안 받는 거 고르랬어. 허가 받아야 되는 걸 고르랬어. 허가 받는 거 고르랬어. 또 엉뚱한 거 고르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리을은 받아야 되죠? 그럼 리을은 녹관 농지역에다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양식장 설치.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원래 녹관 농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받지 않아.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비닐하우스 설치는 다반사야. 허가받지 않아. 근데 뭐 하려고? 양식장 설치하려고 하는 건 허가 받아라. 요 표현은 개정된 내용이라 그죠? 종전에는 육상 어류 양식장으로 돼 있었어. 이거 바꿔가지고 양식장 설치라고 말을 바꿨으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리을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번? 니은하고 리을은 허가 받는 거죠? 그럼 미음은 토지 일부를 뭐로 쓰려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책에 있어 없어? 있어요. 59페이지 가운데 박스 중에 동그라미 4번 토지 분할에 가번이 있죠. 종전에는 공공용지, 공용지로 돼 있었죠? 그죠? 그거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 지금 있는 문장으로 바꾸라고 됐어. 그래서 국유지,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개정됐다 그랬어요. 그건 저번 자료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만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답 4번. 자, 10번이 왕창 작살나버렸어. 10번의 정답률 몇 프로 됐을까? 그냥 찍으면 몇 프로죠? 그냥 찍으면, 눈 딱 감고 찍으면 20%. 25%야. 오지선다니까 20%지.
사지선 아니야. 그죠? 20%죠? 그 반도 안 됩니다. 몇 조로? 9.1% 박살났습니다. 자, 몇 페이지 나오죠?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 60페이지 중간 위에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들 구분해가지고 뭐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유부 용도 지역은 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유부 용도 지역은. 자, 우리 이런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용도 지역 구분을 크게 셋으로 나누죠. 첫째, 시가와 용도 지역. 두 번째, 유부 용도 지역. 세 번째, 보전 용도 지역. 셋으로 나눠지고 이때 시가와란 어느 용도 지역이 시가와 용도 지역이죠? 바로 주상공. 간단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건 시가와 용도 지역.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유부 용도 지역은 꼭 외우라고 그랬어. 모두 시험 문제 났었죠? 유부 용도 지역이란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어. 몇 군데다 지정할 수 있다? 3군데.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다? 이제 유보용도 지역. 그럼 여기서 시가와 용도, 시험 문제, 기역, 주상공 맞죠? 유보용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또 디귿, 유보용도, 자연녹지 맞잖아. 그럼 보전용도 이것도 맞잖아. 그럼 뭐가 맞아? 다 맞네. 정답 5번이야. 그죠? 근데 10번에 5번으로 한 분들은 9.1%고 태반이 3번을 정답해서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해버렸어. 그죠? 리을은 뺐어. 왜?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요새 시험 문제 정답은 4개를 다 몽땅 정답으로 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얼마 없다. 최소한 1개 정도는 틀리게 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요새 그렇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또 지먼들은 또 짱구머리 굴려가지고 그죠? 예, 그래. 다 맞지는 않을 거야. 하나는 틀릴 거야. 했다가 박살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껏 푸는 거지 뭐 그렇게 너무 짱구 굴리려고 하지 마. 왜 나머지는 다 보전용도 지역이니까 맞잖아. 정답 5번이야. 자,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관할구역의 장들만 지정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전부 다 관할의 장들이야. 그래서 누구는 없어. 국장은 지정할 수 없다. 맞아요. 아셨죠? 근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꼭 관할구역의 장들만 지정할 수 있고 국장은 지정할 수 없다. 에이, 설마 공법은 원칙과 예외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예외가 있겠지. 그랬다 또 찍었다. 몇 퍼센트가 1번 정답을 한지 아세요? 무려 45%나 그래서 거의 반이 그냥 1번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어. 틀렸다고? 틀렸어? 아니야. 맞는 문장이야. 국장은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도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이거 중요한 거다 그랬잖아. 시험 문제 여러 번 했던 건데 몇 페이지에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 6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기억 나오죠?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서 그림공법에서 이 수치로 그 허가 건수 그죠? 100건, 120건 뭐 이렇게 따지면서 계산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이때는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안 돼.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최소 면적 얼마? 10만 이상. 맞잖아요. 그거 어디에 나오죠? 다음 69페이지 중간 박스. 지정 기준에 나와. 시 국장이 지정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때 최소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라. 맞아요. 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되고 또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고시한다. 그래서 무슨 절차? 의심고. 그때 의견 청취가 중요해요.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들어있어. 근데 그 앞에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다.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의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심고, 심고, 의심고, 심고, 의심고.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는 거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부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종류는 학교가 포함된다, 안 된다? 학교 포함돼요?
예, 몇 가지 설치해야 되죠? 7가지 기반시설. 도공녹학 수합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중에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빼고 대학교 같은 고등교법에 따른 대학교 등은 제외라고 한댔죠? 맞잖아.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 1번 아니야.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도 한 72% 정도 돼요. 72% 정도. 자, 천문사회에 해당하는 썰 모두 그러시오.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예, 국토법 맨 마지막.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천문사회. 도시 개발을 실시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봐봐. 도시 개발을 실시하라.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도시자, 개발자, 실시자 찾아봤더니 다 들어가요. 그죠? 얍싸하게 뭐만 외워놨더니 머리 글자만 외워놓고 찾아보렸더니 웬걸? 도시자. 다 도시가 2개가 있고 개발이 2개나 있고 실시가 하나 있고 그죠?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얍싸하게 외우면 안 돼. 외워놓고 뜻을 알아야 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실시객 인가를 취소할 때 이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기역, 니은, 디귿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아셨죠? 예, 여기까지. 13번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